네,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 넓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들 바라보고 또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사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하게 돼서 좀 기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팬이거든요. 시장이 빠질 때나 오를 때나 밝으셔가지고. 오늘은 못 밝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요? 예, 이런 상태면은 기분이 상당히 많이 다운되는데도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네. 기회는 또 있겠다 싶으면서 네. 처음 뵙는 날 이러면 좀 그런데 그래요? 시장이 약간 삐지는 느낌입니다만. 네. 시장에 그래도 시장과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바로 네. 오늘 주제 두 가지 투는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웃는 자동차입니다. 사실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자동차는 또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다뤄볼 텐데요. 우선 1분기 실적 발표를 현대기아차가 앞두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 실적 예상치 자료 보면서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눈에 띄게 좀 성장한 느낌이 듭니다. 현대와 기아 모두.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아마도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마케팅 비용도 들어서 그렇겠죠. 이 예상치만큼이 나올까요?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지금 예상하는 거는 매출 쪽은 조금 더 우위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요대로 나올까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예측치고 네. 예측치보다 훨씬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환율을 계산할 때 보게 되면 이제 최근 나오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레인지를 갖고 움직였었던 가이드라인을 삼는 것보다 최근에 환율 오늘 무슨 미쳤습니다. 1,400원까지 찍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레벨 단이 업사이드가 되기 시작하겠죠. 네. 거기 적용되는 단가와 거기다 나오는 이제 영업이익까지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한 3조 6천억은 넘어가야 최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현대차를 바라보고 있고 네. 기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가 좀 더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시장 반응에서도 볼 종목이 이거밖에 없어요. 네,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냥 아마 선봉하는 쪽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들 환율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지만 슬그머니 웃을 수 있는 쪽들은 이런 쪽이 맞겠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잘 보시게 되면 그럼 이런 비슷한 효과를 가지면서 수출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많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당연히 그럴 거고 네. 그다음 조선 쪽도 그렇겠죠. 네. 이번에 1, 2, 3월 달 수출 잘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런 채산성과 관련된 환율이 올라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업사이드를 줄 수 있지 않나 한쪽에서 보게 되면 기대는 좀 더 키우는 섹터들은 수출 잘 되는 쪽들은 자동차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같이 암시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 3, 4분기도 기대할 만한가요, 혹시?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거는 모르겠고. 그때 가서 불러주시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현대차 그룹의 이런 매출을 견인한 게 사실 하이브리드 차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네. 요즘은 다들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그게 이렇게 판매 대수에서도 드러납니다. 2022년, 3년, 4년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2024년 1분기를 보면 작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네. 미국에서는 그냥 증가가 아니라 폭등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동차 증가율의 반 정도가 하이브리드 차일 정도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현대 기아차 하이브리드 차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쪽으로 지금 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차 쪽에서 약간 주춤한 거를 메꾸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시는 저 그림 보시게 되면은 네. 레벨 다운이 다 위쪽으로 돼 있어요. 네, 네. 이거 무시할 상황 아니죠. 네. 그리고 또 3월달 데이터 보게 되면 탁 텄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또 보통 이제 1분기 때 자동차 판매량들은 한 3월달 전에 살짝 좀 성수기 느낌이 나고 그럴 때 약간 왜냐면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에는 차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때 좀 많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한 2분기, 3분기가 약간 비수기 성격이 있는데 또 늘어나는 쪽이 하반기입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변화, 하이브리드는 시장의 주도를 좀 더 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캐즘이라고 그러죠. 네. 네. 캐즘 현상. 전기차가 막 커가다가 약간 좀 정체가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의 바통을 받는 게 뭐냐?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과 함께 또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게 되면 또 그냥 HEV라고 저희가 쓰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고 PHEV가 있습니다. PHEV.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플러그드. Plugged. 예.
right? 예. 그래서 예. 예.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네.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쯤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타긴 타는데 전기차처럼 충전을 하고 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들이 많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를 같이 이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하이브리드 카는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을 거고 거기다가 지금 기아 같은 경우도 벌써 준비하고 있는 게 지난번 작년에 나왔던 카니발 새 모델을 하이브리드 내놨더니 네. 1년 기다려야 됩니다. 네, 요즘 보기 드문 현상이죠. 인기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형인 현대도 이거 잘 팔리네.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이번에 하반기에 하이브리드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세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당분간은 전기차가 약간 주춤한 쪽에서 우리 전기차 충전 불편하니까 연료비도 잡고 네. 그렇게 끌고 가라고 말씀을 드릴 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차가 네. 시장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현대, 기아의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도요타, 그렇습니다. 포드 괜찮을까요? 어, 견조할까요? 지금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하이브리드 쪽도 도요타를 막 쫓아갈 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도요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폭스바겐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가 그 뒤를 이을 정도로 잘 팔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종 믹스 개선만 잘 해놓기 시작하게 되면 잘 팔지 않을까요? 네. 저 영업사원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 텐데 사실 오늘 하면 자율주행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뭐 인천에서 현대 모비스에서 뭐 4단계 실증차를 이렇게 시범 운영을 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이 자료를 보면 4단계가 사실 3단계를 치고 올라오려면 꽤 멀었어요. 그렇죠. 2023년도나 돼야 좀 치고 올라올 거고. 2030년도죠? 네, 30년도, 예? 2030년도.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성급하게 네. 그동안 너무 물려 있었으니까 네.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데 자율주행 호황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네. 그리고 오늘의 상승이 좀 의미 있는 상승일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테마 뭐 좀 움직일 거 없나 싶어가지고 쑥 들어오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 정도? 예, 거기서 이슈가 있었던 거는 어제 나왔던 얘기죠. 네. 현대모비스가 이제 자율주행차 4단계 이쪽에서 실증 시험을 송도 지역에서 하기 시작해서 네. 60km로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다르면서 자율주행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하면서 주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쌓아놓는 과정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중앙 통제실하고도 약간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들어가는 건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고 또 어제 보다 보면 테슬라가 이제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계속 또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FSD 테슬라의 자율주행 쪽이죠. 이쪽에서 지금까지 $199, $299 받던 거를 구독료를 할인할 가능성이 있다. 반으로 뚝 자르겠다. $99로. 왜냐하면 테슬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움직인 그런 테마주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앞서 하이브리드카가 그렇게 강하다고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거기 관련된 종목들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쪽들이 코리아 FT 네. 관련 쪽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두 번째로 세방전지 이런 종목들은 하이브리드카의 투탑입니다. 이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투탑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빠르게 두 번째 주제도 저희 살펴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주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치솟는 원자재입니다. 사실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 가격이랑 또 그 제품 가격이랑 연동되는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그렇습니다. 종목들의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70%가 구리로 만든 그런 제품들이고 네. 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150%가량 올랐어요. 1년 사이에. 네. 네, 그래서 이 구리 가격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당연히 공급이 줄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된 쪽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공급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급자 쪽에서 어떤 변화가 꾸준하게 장기적인 공급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수요가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변하는데 네. 이 공급 자체가 만약에 쇼티지가 날 것처럼 위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뛰겠죠. 이런 쪽에서 지금 중요한 광산들, 칠레 같은 광산 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제대로 파업도 이어지고 생산이 제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지금 공급이 줄어들 텐데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AI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 들어가고 거기 전력기기 쪽에 들어가는 뭐 변압기부터 전선 이런 거 다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는 이렇게 많은데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가격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과거와는 다른 게 과거에는 구리 가격들이 뛸 때 보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네. 달러가 약하고 저금리 기조 쪽에서 유동성에 약간 투기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약간 수요 기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몰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좀 탄탄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구리나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을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구리만 오르는 게 아니죠? 네. 혹시 이번 설 명절에 사과 드셨어요? 못 먹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네. 사과 가격이 거의 하나 가격이 한 박스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못 먹었는데 이게 네. 뭐 농지가 줄어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기후 변화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내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식품 관련된 그런 것들이 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뮤 보시면은 파뮤 가격도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무려 4배가량 올랐고 또 전 세계 커피 중 30~40%를 차지하는 로부스타 커피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식자재가 오르면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오른 이유가 기후 변화 때문만인가요? 그렇죠. 네, 여기서 느끼는 게 카카오 주가 아시죠? 네. 저희가 알고 카카오톡 네. 그것처럼 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저도 생각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했는데 카카오가 오르는데 왜 카카오는 그대로인가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쪽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들, 농산물 이런 쪽도 가장 중요한 게 원산지. 그래서 거기 공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대표적인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코르티부아르 여기랑 가나가 전 세계에서 글로벌 6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의 강한 생산을 하는 나라인데 여기서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대로 생산이 안 됐고 원래 또 그 나라가 약간 좀 독재 쪽에서 쥐락펴락하는 쪽이 있어서 생산을 많이 통제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가격 자극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다 보면은 이제 코코아도 그렇고 초콜릿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네. 이제 쉽게 못 마시는 쪽이 되다 보면 그러면 가격이 뛰는데 그만큼 또 더 줘야 되다 보니까 나머지 쪽에서도 그럼 들어가는 다른 쪽들도 같이 또 자극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모든 또 everything 랠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또 전일은 원유 가격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구리의 식품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치킨 가격도 어제자로 가격이 또 올랐나요? 다 올랐어요. 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 5대 업체가 다 네. 올렸습니다. 그리고 BBQ 하면 올리브유인데 올리브 가격이 오르니까 올리브유랑 해바라기유를 섞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피부로도 인플레이션을 느끼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세를 볼 수 있는데요. 23년도에 좀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때가 저희가 미 기준금리가 5%, 5.25%, 5.5% 이렇게 오를 때인데 그 추세랑 살짝 비슷해요. 그래서 좀 오르지 않을까 우려감도 있고 네.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전망 내다보시나요? 뭐 이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한번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좀 대세가 될 만큼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빠지지 않는 물가 거기서 네. 또 강한 미국 경제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많이 늦어지면서 나오는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그만큼 이 정도 금리를 미국시 경제가 괜찮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더 어떤 엄청난 변화가 아닐까 생각 들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는 이제 금리는 물 건너갔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을 좀 보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국 경제는 미국이 잘 되기 시작하게 되면 수출이 좋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반도체가 잘 나가는 배경도 되겠죠. 네. 미국 경제가 좋고 고용이 좋아야 그 사람들이 차를 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차들 차 사주겠죠. 이렇게 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를 보게 되면 예상했던 게 경로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주가가 좀 최근에 조정받는 게 네. 이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4.5%를 넘으면 좀 위험 구간 저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4.6 언저리까지 갔으니까 네. 시장 대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관망해야 될까요? 맨날 관방하다가 뭐 주식은 언제 합니까? 네. 예, 관방은 보다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지난주 대비해서 많이 좀 깨져 있을 겁니다. 계좌가. 네네. 이렇게 됐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압축하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좀 이것도 갈까 싶어가지고 샀던 것들 약간 좀 손해 보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집중해야 될 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정리하고 그쪽으로 올라가서 압축하고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잘 되는 쪽 이쪽이 아마 환율과 함께 조금 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집중해 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장품 뭐 이런 쪽들이 다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가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위기를 뒤집으면 기회잖아요. 그래서 고환율 장세에 자동차가 수혜를 입는 것처럼 네. 이 원자재 상승으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 풍산도 보여주시고 대원전도 보여주셨지만 네. 요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강자가 있죠. 네. 고려아연입니다. 네. 고려아연.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원석 가져와서 정제해서 나오게 되면 그 안에 나오는 부산물들 네. 여기 은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갖다 팔면 지금 얼마나 더 수익이 높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챙겨보시면서 뒤늦게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주제, 뭐 자동차, 원자재 가격 상승 이렇게 나눠봤는데 매수의 눈으로 바라볼 종목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수의 눈으로 자동차 섹터에서는 세방전지, 코리아 FT, 아까 그 친환경 자동차, 대장주 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원자재에서는 고려아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시장도 안 좋은데 네. 밝은 에너지로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밝게 할 수 있었는데 네. 예, 좀 좋은 날 와서 또 신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뵐 때는 네. 더 시장 좋길 바라면서.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